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그죠? 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뭐. 그래서 오늘은 웃음기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왜냐면 그래도 나름 영상을 막 웃으면서 찍는 게 저만의 포인트인데, 그래도 오늘은 또 안 찍을 수는 없어서. 왜냐면 어제도 제가 잠시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안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웃음기 없이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이 지니너스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가만히 봤을 때 지금 이 줄이 괜히 있는 줄이 아니거든요. 이 줄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 줄이 기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줄을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고 계속 거래량은 터지면서 이 줄을 건들질 못해요. 그죠? 이 줄을 돌파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건데, 하지만 이 줄을 꼭 돌파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식을 갖고 매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줄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평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락하는 구간에 뭐 매집봉이 있는지, 이런 매집봉이 있는지도 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야 뭐 제가 차트를 연구하고 기법들을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 줄이 무슨 기법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유튜브에 이런 종목들 기법들을 올릴 때는 내가 이제 그런 핵심 포인트는 찝어서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기법들이 있고 내가 왜 이런 날 주식을 들어갔고 여러분들은 이런 날 주식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이 검정색 선이 41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주식은 이 종목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서 지금 있는지,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딱 그려보면 어느 구간을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어떤 구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바닥이고 이게 고점이라고 얘기해. 왜? 이걸 찍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현재 위치가 어깨냐, 허리냐, 뭐 무릎이냐, 뭐 발바닥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0원,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봤을 때 1,000원에서 10,000원을 갔으면 발바닥, 머리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 8,0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어깨야.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한 6,0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뭐 허리 위쪽, 뭐 가슴 부위 쪽? 그죠? 그리고 허리까지 내려왔다? 그럼 5,000원이 되겠죠? 왜? 10,000원의 반이니까 허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3,000원이면 무릎, 뭐 1,000원이면 발바닥, 뭐 2,000원이면 정강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가 현재 위치가 8,000원이냐, 6,000원이냐, 5,000원이냐, 3,000원이냐, 뭐 1,000원이냐, 2,000원이냐, 이걸 보고 뭘 본다? 피라미드를 그리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그러면 이 아이가 왼쪽에서부터 1,000원에 찍고 10,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0원을 밟을 때 거래량이 터지더라 이거죠. 그럼 이 아이는 뭐야? 바닥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왼쪽 어깨까지 올라갔다 정상 찍고 오른쪽 구간, 뭐 너무 지저분해진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 구간이라 그러는 거고,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왼쪽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머리, 어깨, 뭐 그냥 허리로 할게요. 그냥 허리, 무릎, 발바닥이야. 이게 발바닥. 그럼 현재 위치가 어깨에서 조정을 받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요.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쌍봉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애들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10,000원,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왔다가 8,0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뭐 8,500원, 뭐 9,000원에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아예 이 머리를 돌파하는
10,000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고 다시 가다가 얘가 만약에 급격히 하락을 해갖고 10,000원 밑으로 빠지면 손절을 잡아줘야 돼요. 왜? 고점에서 주식을 사면 그런 현상, 즉 손절을 잡아야 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건 전 세계건 주식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조정받고 뭐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정상적으로 가. 그래서 이걸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회사와 이 회사의 미래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20% 떨어져서 올라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장기 투자라고 해서 이 아이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1, 2년을 보고 간다고 쳐요. 그럼 1년 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다행이지만 1년 후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기간이 뭐예요? 1년 투자했으니까 이제 팔을까 했더니 본전이야.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 왜? A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 이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회사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꾸 손실을 보겠죠, 회사가. 그럼 문제가 뭐다? 주식이라는 건 상장 폐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런 캔들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는 있다? 회사를 지속적으로 분석은 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진이 되는 거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목적을 두고 주식을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 그냥 경영진이 돼야 된다고. 즉 경영진이 돼갖고 앞으로의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회사를 키워나가야 될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주주야. 소액주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분석해야 되죠? 임원들의 마인드, 회장 마인드, 이 회사의 미래, 이 회사가 뭘 만드는데 미래는 이런 물건이 필요 없더라. 그럼 뭐예요? 빨리 투자를 접어야 돼요. 의미 없는 하락 추세에 가는 그런 물건들을 굳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 그럼 뭐예요? 성공할 수 있겠냐고.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넷플릭스랑 그런 걸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서양이나 뭐 대한민국에도 있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집에 비디오만 있으면 그냥 진짜 망고땡이었어요. 그 친구는 영원한 내 친구였어. 왜?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는 뭐다? 빌릴 수가 있어. 그런데 테이프는 빌리는데 비디오가 없어. 조금 서글프죠. 그 집안에 돈이 없으면 그래요. 사주고 싶지. 부모님들은 왜 안 사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비디오 자체가 비쌌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흑백 TV 보고 있는데 비디오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거 우리 집에 비디오 방마다 다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비디오가 평생 없이 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 비디오 가게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망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더라는 거죠. 왜? 이때만 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이 현실에 이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예요. 비디오가 엄청 잘 팔리죠.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게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 이제 가정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하향 추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올라갈 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넷플릭스가 없어요. 그런데 뭐 넷플릭스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인터넷으로 막 이제 텔레비를 볼 수 있고 막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비디오 가게 누가 이제 비디오를 빌리겠어요? 안 빌린다 이거죠. 그럼 이 회사는 비디오를 만드는 회사인데 바닥에 사서 영원히 투자하겠다 이거죠. 영원히는 없어. 이 비디오 가게 만드는 회사가
어?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무너진다는 걸 빨리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산을 팔아버려야 돼요. 왜? 이 회사는 결국은 하향세로 전환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넷플릭스라는 게 나오면서 넷플릭스가 나올 때 내가 인터넷으로 영화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다 사람들이 아예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진짜 그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야, 그러면 이 회사에 한번 투자해볼까? 그럼 그때 당시 넷플릭스는 욕이었겠죠. 하지만 비디오 가게는 욕이었겠죠. 그러면 넷플릭스가 성공할까요? 비디오 가게 생각할까요? 이때 당시 현실만 해도. 당연히 비디오 가게가 떼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이 회사가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미래를 본 어떤 누군가는 아니다. 정말 요 넷플릭스라는 이런 인터넷 TV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과연 굳이 내가 저 뭐 물건 같은 거 큰 거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사갖고 뭐 영화를 볼 필요 있을까? 여기서 다 해준다는데? 그럼 나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이거 투자하는 거야. 얘는 잘 나가니까 더 잘 나갈 거라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겠다, 여기서. 그죠? 결국 이렇게 빠진다고. 그럼 이게 피라미드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서부터 넷플릭스는 올라와요? 그러면 고점이 이제 바닥에서 고점을 만들어가는 거고 비디오 가게는 바닥에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뭐다? 밑으로 빠진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죠. 누군가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가야 또 누군가는 태어나고 가고 태어나고 가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주식도 개별 종목도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모든 종목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종목이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야 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돼요. 여기서 얘네들은 코로나가 되기 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야. 코로나 때문에 다 올라갔죠. 코로나 때문에 다 빠졌죠. 어떻게 다시 정상태로 왔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실적 싸움이 되겠죠. 요 당시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실적이 10,000원이야. 그럼 요때 실적이 20,000원이야. 그럼 뭐예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요때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요때 실적이 20,000원이다 30,0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때 뭔가 빵 터지거든 거래량이. 근데 이때 뭘 봐야 돼요? 이평선을 무조건 봐야 돼요. 왼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상승, 즉 정배열이 되겠죠. 야, 고점 찍고 오른쪽으로 빠져요. 하락이죠. 그럼 뭐야? 데드크로스. 이평선이 뭐다?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바뀌던 구간에서 갑자기 몇 개월 있다가 뻥 터져. 거래량이 빵 터져. 그런데 이평선이 보니까 행보. 이런 행보를 해.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요. 그럼 뭐예요? 누가 들어온 거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요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거지. 현재 바닥도 뭐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예측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움직이면 여기서보다 더 싸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떨어지네 추가 매수를 하고 떨어지네 집 팔고 막. 근데 결국은 상장 폐지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애가 올라갔다가 요거를 지켜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실적이 10,000원인데 요때 실적이 5,000원이야. 그럼 회사가 뭐예요? 적자에 적자. 그럼 적자 회사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사람은 없다예요. 왜? 흑자로 적자를 찍고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는 희망회로가 돌리기 때문에 어떠한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 찍고 계속 올라갔던 아이가 거품 끼고 올라갔던 애가 막 5,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000원의 실적보다 5,000원으로 뭐다?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로 전환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도 쉽게 돈을 가지고 들어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력이 관리를 한다, 세력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세력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그림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캔들, 뭐 이평선, 가격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수익이 나도 팔지 않을 거니까. 왜? 나는 가져갈 거니까. 근데 영원히 가져가는 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발표가 나야지만 실적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지, 실적이 빵 터졌을 때 찍 올라가는 건 뭐다? 단타예요, 단타. 벌써 이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 뉴스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바로 하락했다가 행보하고 정배열이 되는 첫 번째 타점이 벌써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닥 대비 고점이 만들어진다예요. 그래서 뉴스 공시를 띄우고 어떻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서 이런 그림에 팔고 여러분들도 나와야 되는데, 요 그림에서는 안 사고 요 그림에서 사는 거예요. 일반 개미들이. 그러니까 요 구간에 사서 더 갈 것 같으니까 투자해갖고 결국 밑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이 전부 다 추세가 다 살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우리 제자분들한테는 내가 모든 걸 다 공개해버려. 왜? 어차피 이분들은 나랑 같이 가기로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분들도 주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죠. 왜? 2년 전, 3년 전에 주식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대부분 날 믿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단톡방에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안 봐도 뻔해. 다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겠죠. 수익이 잘 나는 분들이 굳이 왜 도와달라는 말을 하겠어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타점 잡는 법, 해석하는 방법. 저는 주식을, 차트를 똑같은 그림이어도, 자, 우리가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요. 핵심은 그냥 여자야. 하지만 이 여자의 특징이 있고 이 여자의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여자 특징, 저 여자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우리 또 카페에 이렇게 영상을 디테일하게 올릴 때는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같은 그림이지만 이 차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차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이 종목을. 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 종목은 뭐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자, 다음 날 볼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어제만 해도 이 중요한 선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만 딱 지났더니 이렇게 돼버려요. 하루만. 그럼 뭐예요? 이 선을 장중에 돌파했지만 뭐죠? 다시 이 선을 이탈했다. 즉 우리가 어떤 기법은 손절을 잡아야 된다, 어떤 기법은 손절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다 알죠. 그런 기법들 내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는 들어가요. 왜? 조정을 받아도 얘는 이제 무조건 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정받아서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저는 추가 매수를 때려버려요. 왜? 요 날 사서 내일 당장 간다? 그걸 보고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내일 안 가고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공격형을 분석하고 수비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즉 종목을 우리는 종가가 원칙인데 내일 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 전략이 짜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빠져도 뭐다? 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손실이 결국은 수익으로 전환되니까.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기다림이야, 기다림. 내일 당장 가면 내일 수익을 팔고 나오면 되고, 내일 당장 못 가고 하락하면 기다려야 돼요. 왜? 기법이, 원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 선을 터치했고, 거래량, 이평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죠. 빠져도 뭐야? 이런 게 왜 나올까요? 이런 게, 그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런 꼬리가 왜 나올까요? 근데 우리를 또 터치했어요. 자, 또 가보자고요. 거래량이 또 하락하보다 또 터져. 근데 또 꼬리를 또 쳐요. 그러면 요 꼬리가 여기서 매집하고, 물려있는 요 꼬리는 여기서 매집하고, 하락하는 아이들의 또 여기서 매집하고.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때 종가에 들어가서 8일 동안 기다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자, 그 다음 날 우리가 이 선 돌파하면 사기로 했죠. 이거 뭐죠? 정확하게 이 선을 돌파했네요. 그러면 나는 이때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은 뭐야? 이때 사면 되잖아. 요때 사기로 약속을 했으면 요때 사면 되죠. 왜 요때 사갖고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야. 저는 무조건 사요. 저는. 왜? 이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그림에서 요 그림이 나오면 요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뭐다 비중은 실어버려요. 그러면 첫날에 1,000만 원 들어가서 10%를 먹냐? 열을 기다리고 2,000만 원에 대해서 10%를 먹냐? 요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알려주는 기법대로, 그죠? 요 선을 딱 돌파할 때 뭐다?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원칙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집봉. 매집봉. 그럼 즉, 요 선이 뭐였죠? 저항대. 저항대를 찔러, 저항대 밑에 매집봉을 찔러. 근데 갑자기 저항대를 돌파해. 이 말은 뭐예요? 저항대를 돌파해? 그럼 뭐야? 주식이 이제는 상승을 하려나? 주가를 빼지 않으려나? 그러면 원칙에 들어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종가에 딱 진입을 해야 되겠죠. 진입을 해야지만 금요일날 이렇게 수익이 나요. 22%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날 사서 다음날에 수익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요날 샀으니까 오케이 매집봉 뜨고 오케이 비중 실어버리는 거야. 요때 비중을 실어요 저는.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홀딩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얼마나 깔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 이런 기법들을 모르면 여러분들 요날 사서 어떻게 다음날 이걸 먹어요? 못 먹어. 모르니까 못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내가 들어와라. 단톡방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평생 주식을 하자. 평생 공부하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후 자금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국민은행에다 돈 적금 꼬박꼬박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하라고 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외로 차트 박사야, 박사. 근데 단지 차트만 박사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저는 또 말벌의 심리를 알아. 말벌의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통상 심리 싸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말벌들은 개미들의 심리를 알아요. 하지만 개미는 말벌의 심리를 몰라. 그게 왜 얼마나 단순한 게임인지 아세요? 이 돈이 많은 말벌들은 시간과 돈이 많아요. 하지만 개미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뭐만 있다? 조급함, 욕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벌들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주가를 올려놓고 조정을 주는 거야. 그럼 개미는 주식을 다 팔게 돼 있어요. 왜? 남들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내 거만 못 가니까 손절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는 거야. 말벌들이 개미들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주가를 빼 조정받아 조정 줘.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급함, 욕심 이거밖에 안 보여. 다른 걸 못 봐요. 왜?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이냐?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 말벌들이 개미들의 심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구나. 아, 그럼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지금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해주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뭐 종가에 들어가 이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차트가 원칙이 들어왔는지, 왜 지금은 원칙이 아직은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지 이런 걸 해석해 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만 딱 한두 달만 지나가도 내가 알려주는 기법, 내가 알려주는 원칙, 내가 알려주는 해석 방법 이거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뭐다 주식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지. 정말 간단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끝이 없어. 모든 게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자 이거는 의자야. 그럼 아이들의 호기심은 이게 왜 의자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자는 그냥 의자인데 이게 왜 의자라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그냥 내가 아이한테 이거는 우리가 앉아서 쉬는 곳, 앉아서 밥을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자야. 그러면 아 그냥 앉아서 쉬고 밥 먹고 공부하는 그런 의자구나. 그러고 이해하면 끝이에요. 근데 엄청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아가들은 엄마 이게 왜 근데 의자야? 의자니까 의자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의자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대묻고 있어. 아이한테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의자를 의자라 그러는데 너는 자꾸 왜 의자가 왜 의자냐고 물어봐? 그러면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의자가 왜 의자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의자를 의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을 왜 너는 자꾸 의자를 의자라고 이해 안 하고 왜 의자가 의자인지를 물어보냐. 이렇게 엄마는 또 대묻고 있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아이가 똑똑한 거야? 엄마가 똑똑한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멍청한 거고 아이는 아이대로 멍청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엄마가 멍청하니까 아이도 멍청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과연 멍청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멍청한 거는 아니야. 그 아이가 물어봤을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 엄마는 뭐다? 자기 눈의 기준을 갖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되겠냐고. 아이하고 엄마가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꿀밤 때려. 이 멍청아.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 이 바보야. 막 이래버려. 그럼 그 아이가 과연 커서 자 질문하세요 할 때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겠냐 이거야. 왜? 질문하는 순간 또 꿀밤 맞을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는 질문을 했더니 너는 그것도 모르니 바보야? 이 소리를 들을까 봐 뭐가 된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어릴 때 엄마 기준으로 물어본 게 아닌 아이를 왜 엄마 기준에 맞춰서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떠한 제자가 어떠한 스승을 만나서 어떠한 경지에 올라가는 건 제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스승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항상 뭐다? 남녀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여자가 똑똑하고 그러면 뭐 할 거야? 결국 인생은 부부로 아이를 낳고 떠나는 게 인생의 흐름인데 서울대 이하여대 나오면 뭐 할 거냐고. 결국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남자한테 하룻밤 사이에 알코올 때문에 아이를 베고 맛 가버리겠죠. 그럼 그 여자는 그 여자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매달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아이를 이하여대 서울여대를 다 졸업을 시켰다. 근데 결국 졸업하고 딱 한단 소리가 엄마 나 임신했어. 그래 잘했어. 누구랑? 노숙자하고. 그래? 잠깐. 오늘 6.25니까 내가 웃으면 안 되니까. 그래? 엄마가 한숨을 푹 쉬겠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게 자식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내가 원하는 아이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야.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의 인생이 있는 것을. 그래서 항상 여자는 현명한 여자가 돼야 되고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생각해봐요. 아무리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그 개차반을 훌륭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현명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하면 그 개차반의 여자는 뭐가 된다? 그냥 개차반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그 부부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다 마찬가지야.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가 난 도저히 주식에 자신이 없다. 자꾸 심리가 흔들리고 자꾸 멘탈이 나가고 자꾸 불안하고 무섭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근데 의사야 의사. 여러분은 이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죠. 여러분들은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날 믿고 약을 먹고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패턴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디가 이렇게 아파요. 그럼 의사 선생님 이렇게 진단을 내리겠죠. 그럼 약도 처방해주고 그리고 잘 따라가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야. 현재 주식이 여러분의 계좌가 아프면 나 같은 사람한테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죠. 그래, 그게 뭐야?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라는 거잖아. 근데 진단을 해주겠죠. 그럼 현재 사람은 여러분은 뭐 이래 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래 하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기법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에 맞는 기법을 이런 기법이 맞을 수 있다. 직장인분들은 직장인답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고 전업은 전업답게 또 주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몰라. 또 숨겨져 있는 고수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저는 숨어 있는 고수가 아니고 노출시키는 고수니까 그 고수와 이 고수의 차이는 있어요. 그 고수는 그 고수대로 가는 거고 이 고수는 이 고수대로 가는 거야. 왜?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 거니까. 나는 모든 이 불쌍한 개미들 피 흘리고 있는 개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고수고 또 다른 고수는 자기만 잘 먹고 이런 개미들을 살려주면 내가 먹을 게 없으니 개미들은 계속 죽이고 자기만 살아가는 그런 고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수를 나쁘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을 멍청하다고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차이가 틀린 것뿐이지 그 사람이 맞다? 내가 맞다? 이건 없어요. 하지만 주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를 봤더니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든지 다시 계좌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뭐 리딩 업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선매매하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구속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주식 배워갖고 만약에 했다고 쳐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만 믿고 계속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해줄 수 없대. 그럼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완전히 두 손 다 들어버려. 멘탈 나가는 거라고.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주식을 떠났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 머리가 이제 녹이 슬었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혼자서도 모든 전 종목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가 아니라 이거는 왜 사도 되는지 이거는 왜 사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사도 되는 아이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사지 말아야 될 곳에서 사서 기다리면 잘못됐지만 사도 되는 구간에서 기다리는 건 뭐다?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심리 멘탈을 제가 또 다 관리해주고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니너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저는 뭐다? 반을 무조건 수익을 던지고 반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반을 갖고 나온 아이를 다시 반을 집어넣어요. 빠지면. 그래서 비중을 다시 또 하나로 만드는 거야. 하나를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반을 팔고 나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가고 반이 다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빠졌을 때 첫 번째 반을 팔고 나왔던 이 총알을 다시 여기다가 하나로 만든다. 이게 또 핵심 포인트거든요. 나는 그게 싫다. 그럼 뭐야? 종가에 들어간 걸 그 다음날 수익 나면 팔고 나오면 돼요. 왜? 이런 종목들 매일 나오니까. 매일 회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아무튼 오늘 또 아직까지 여름 내가 어디 좀 잠깐 바닷가를 좀 놀러 갔다 왔는데 휴가는 아니었는데 너무 좋아요. 나 바다가 좋아서 열심히 지금 돈 벌어갖고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멋진 집을 한 채 딱 짓는 게 내 소원인데 그러면서 바다를 딱 바라보면서 매스 버튼을 손가락으로 탁탁 눌러놓고 또 이렇게 밭도 딱 갈고 또 밭도 이렇게 취미로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민키 막 풀어다가 막 싫거나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어놀게끔 해주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제 마지막 그 노의 끝인데 뭐 그런 재미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람이 여유로워. 그죠? 화가 생기겠어요? 절대 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때려도 예, 이쪽 밤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여유. 즉 마음의 부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부자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지금 내 막둥이 제자가 중3짜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는. 늘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 한 달에 2만 원씩 지금 열 몇 명 딱 지원하고 있어요. 친구, 자기보다 어린 애기 다 2만 원씩 도와주고 있어. 그럼 과연 이 지금 중3짜리가 벌써부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한테 용돈 받은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수익 난 걸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는 이만큼만 먹으면 되니까 나머지 이만큼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야. 성인이 됐다고 쳤을 때 얘 텔레비에도 나올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계속 갈 수 있게끔 내가 옆에서 채찍도 하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하는 거예요. 채찍만 줘도 안 되고 당근만 줘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당근을 줘야 되는지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는지 이걸 잘 알고
그때그때 맞게끔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야.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보다 또 더 인생을 오래 산 연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인생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의 인생의 이 삶이 다 틀린 것처럼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누군가가 제3자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3자가 판단할 만큼의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걸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만 슬퍼하고 그만 괴로워하고 이메일 보내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면 정말 주식이 이렇게 간단한 건지 주식이 정말 이렇게 쉬운 건지 정말 나는 몰랐네. 땅을 치면서 이제 딱 위에 한번 하고 고수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꿀벌입니다.